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주시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 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신화 결코 깰 수 없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행동할 때입니다.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4시경 도지사 접견실에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 5명과 김용민 국회의원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 피해와 관련 연기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복구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남양주시 김용민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1에서 2층이 대부분 소실되고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일부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과정에서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 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72세대 246명이 유독가스와 안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한 채 이재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기본주택정책 자문위원회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자문위원회는 기본주택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 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재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 기자회견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동의자 기준으로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493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6일 18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 1,477명 중 16만 8,296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16만 4,228명이 접종했다면서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7.7%라고 말했다. 2분기 예방접종은 총 대상자 109만 1,992명 중 83만 8,552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35만 3,577명이 접종을 마쳤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42.2%다. 기존 시군 보건소 중심의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는 냉동 보관 유통하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도는 필수 접종 교육을 이수하고 백신 보관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493곳을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 의료기관은 냉장 보관, 유통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운영을 맡는다.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는 대상은 장애인, 노인, 보훈인력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장기조직기 증원, 혈액원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 경찰, 해경, 소방, 특사경, 세관 직원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만성신장질환자이다. 도내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는 총 19만 6,399명이며 이 중 10만 8,667명이 사전 예약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만 492명이 접종받아 접종률은 55.7%다. 사전 예약은 12일부터 받고 있으며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탁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임 단장은 중요한 건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 관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며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과정이 순조롭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단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핵심은 협력이라며 협력 사례로 경기도 코로나19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의료기관,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코로나19 보건의료 네트워크는 지난 1월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달 23일 제5차 협의회까지 개최했다. 이들은 의료자원 현황, 코로나 통계 분석 자료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95명 증가한 총 33,669명이다. 26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8.1%로 947병상을 사용하고 있다.